1월 2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인사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명확합니다.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국민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상관없는 인사, 자리 바꾸기식 개편은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인사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일단 국무총리 교체 카드를 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에 대통령 비서실의 추가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득한 인사 개편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특보단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전부 꾸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 밝혀놓고 뽑아놓은 사람만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진 찍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려 사회문화부총리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내각의 삼두마차를 모두 친박계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시킴으로써 국회와 정부까지 친정체제 구축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듯이 지역 균형 인사, 탕평 인사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추가 개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명의 수석 교체와 4명의 특보 신설로 비서관 진용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지만 그래봤자 문고리 3인방은 오히려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만이 정답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정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인사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을 대표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세금과 관계, 병역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 서민 증세 및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개편 문제,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정책 방안,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남북 문제에 대한 철학,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초이노믹스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운하에 대해 반대하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각종 비리 의혹과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이미 드러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태도를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추진 자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담뱃값 인상에 연말 정산 파동까지 겪었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나 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의 재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밝혔는데 또 불통 정부의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도 많지만 담뱃값을 비롯한 각종 서민 증세로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은 고통에 신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엄연히 법률상 근거를 걷고 있는 세금을 왜 회비라고 하는지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깎아주었던 법인세 원상 회복은 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깎아준 기업의 세금은 무려 3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깎아준 세금만큼 투자를 늘렸느냐는 평가에 대해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증가액으로 비교해보면 5년간 39조 원으로 법인세율이 높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투자 증가액 53조 원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았습니다. 법인세 낮춰줘도 추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기업 부담 더는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의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기존의 것을 내실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한 발 뺐다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데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도입한다 그랬다가 안 한댔다가 내실화하기 위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도 않은 얘기만 해대는 교육 당국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인성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미 대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더군다나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입시의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대입 과정에 연계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평소에 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책임져야지 왜 대학 시험에 반영해서 인성교육을 대학에 떠넘기려고 하는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평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사교육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교육 정책에 피멍드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평가받는 교육 정책,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